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수능 이야기 하다 나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말이 너무 빨랐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더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막 이제 새록새록 나면서 심장도 떨리고 막 마음도 급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도 수능 하시는 우리 학생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정말 어제 공부했던 시험 문제가 꼭 나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 예비시험을 걸쳐서 대학 본트를 받아야 학교 가서 시험을 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평등한 자격을 얻고 평등한 시험을 걸쳐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찾아온다면 북한에는 태어나서부터 내가 학교를 갈 수 있다 없다가 정해져 있다. 또 갈 수 있어도 우리 부모 능력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리 짓는 이렇게 아주 슬픔과 또 기쁨이 엇갈리는 시대에 산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본토를 지고 대학에 가서 어떻게 시험을 치는가, 제가 대학 시험을 쳤던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종합대학 다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함부로 못 가요. 왜냐면 김일성 종합대학은 시험 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일단 실력이 있다. 그리고 집안 안에 토대가 좋아야 돼요. 저희 외가로 6천, 전 6천 얼굴도 몰라요. 근데 6천까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는가, 범죄자 있는가, 여기 뭐 감옥 갔다 온 사람인가 다 조사를 해서 없어야 가요. 그래서 이런 게 준비돼야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데, 제가 이미 설명 드렸는가요, 여러분들께? 저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간 게 아니고 1년 있다 대학을 갔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비행기 날개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외국에 그냥 거의 나가서 살다시피 사실 정도로 외국에 자주 나가요. 근데 그 이모부에 한 번씩 출장 갔다 왔을 때 그 느낌, 또 이모부가 말하는 그 또 가끔씩 그 들려주는 신기한 이야기들, 이모네 생활이 발전하는 모습, 또 이모부 애들이 입고 있는 옷, 아무튼 그 집에 들어가면 정말 외국 냄새가 팍팍팍팍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외국에 나가고 싶다 해서 간호학교 졸업하고 간호사로 외국에 가서 5년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대학을 가고, 나중에 뭐 국제관계대학이라든가 인민경제대학 특서를 졸업하고 간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간호학교를 다녔는데 2년째예요. 그래서 2년을 졸업하고 바로 외국에 간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날개 잡아볼 생각을 막 들떠 있었는데 2학년에 가서 실제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대상해요. 그래서 주사도 놓고 뭐 혈관도 점적도 되고 이랬는데, 제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실습을 했는데, 제가 이제 환자가 이제 피 흘리는 것만 보면 제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애들이 다 그런다 그랬는데, 뭐 2번이 뭐예요? 10번도 하고 뭐요? 한 2주 동안 계속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 날개 잡아보자 하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대학에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종합대학 그 본투를 받아서 갔는데,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요. 입시 공부. 그래서 공부를 저희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지금 아마 많이 늙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녁 퇴근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아침부터 오후 그 시간까지는 저희 학교에서 수재로 소문난 언니가, 지방대를 다니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대학을 가서 이제 오전에만 강의를 하고, 이제 오후에 12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도 선생님하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어떻게 됐어? 본투 내려왔어? 본투 내려왔어? 어느 날 본투 딱 내려왔던 거 듣고 선생님께 막 뛰어왔어요. 선생님, 본투 내려왔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잘 됐다고, 봐라, 작년에 가지, 그랬으면 벌써 2학년이지 않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래도 이번에 붙은 그래도 어디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월 중순에 평양을 향해 떠났죠. 시험 치러.
그래서 보름 동안 시험을 쳤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빠, 엄마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아빠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요.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평양에 이모가 2명씩이나 사시니까 그나마 저는 평양에 그래도 가서 북한에 호텔, 뭐 모텔, 여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지방에서 시험 치러 올라가는 애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 보름 동안. 그래서 대학에서 만약에 친척이 없다 하면 기숙사 호실을 몇 개 내줘서 시험 치는 학생들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차마 종합대학에 시험 치는 애들은 그런 정도로 막 이제 뭐라 그러지? 처량한 애들은 없어요. 거의 다 평양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지인의 집에 가서 있다던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얼마나 부풀어요. 양강도 시골에서 양강도 정말 두메산골이라고 하죠. 이런 두메산골에서 평양에 있는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내가 가서 시험을 친다. 처음에 시험 치러 갈 때는 내가 이 대학에 무조건 붙는다는 자신감도 있지만 저는 사실 내가 종합대학 가서 시험만 치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난 이런 데 가서 한 번이라도 그 문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아빠가 준비해주는 그동안 로자와 뭐 많은 뭐 사탕 과자와 레물 뭐 짐을 한가득 가지고 이제 평양에 갔습니다. 가서 한 주 동안 시험을 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어휘를 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계속 이제 한 과목씩 치잖아요. 5과목을 쳐요. 그래서 5과목을 치고 또 간부과 면접을 하고 인민체력 판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보름 동안 그 학교를 드는데 맨 처음에 가서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 가서 이제 파견장이죠. 파견장이 아니고 그 수험생 통지서, 수험생 표를 가서 받아와야 돼요. 내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그 학교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려면 수험 번호가 있어요. 그때 수험 번호 뭐 A-13, A-12 이렇게 이게 표쪽지가 있는데 그걸 가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부과에 제출을 하고 간부과에서 이제 그 번호표를 줘요. 그 번호표를 가지고 몇월 며칠부터 시험 치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나요. 오늘은 뭐 국어, 내일은 혁명역사 2개, 모레는 수학, 뭐 외국어 뭐 이렇게 다 치는데 시험을 치면 여러분 그 과목이 5개를 치느라면 한 과목 치고 나면 그 책이 쌓여 있잖아요. 책 쫙 쌓여 있는 데서 한 과목 치면 책이 덜어지고 또 두 번째 과목 치면 책이 덜어지고 이렇게 하나씩 덜려 나갈 때마다 이 시험을 이게 아쉬운데 이게 제대로 될까 막 이런 생각으로 조마조마하고 시험 쳤는데 사실 종합대학 딱 가서 시험 치는 아침에 대학 정문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모네가 대동강구에 살다 나니까 후문 쪽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후문 앞에 가서 서면 애들이 그 체육관에서 저희 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체육관 앞에 다 몇 시까지 모이면 그 해 종합대학 시험을 칠 수 있는 애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몇천 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정말 몇천 명이 모여서 시험을 치는데 평양시 애들이 한 80%, 지방 애들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러면 지방 애들은 어디 가나 티나죠. 근데 특히 양강도 두메산골 애는 제일 티나죠. 왜냐면 일단 애들이 없어. 양강도는 저희 2명이 갔었어요. 그 해에 2명이 딸랑 서 있어. 왜? 그나마 양강도에서 완 그 서로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저보다 나이 1살 아래고 나는 1살 누나인데 그래도 그게 의지가 된다고 이제 같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애 엄마, 우리 엄마, 이모 2명, 여자만 4명이 이렇게 동동 서 있는데 이제 그 시험 칠 때는요. 종합대학은 간부집 애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수험생들 쫙 쉬고 차들이 들어와요. 216 벤츠, 727 벤츠, 뭐 02번호, 17, 21번 17은 경찰이고 21번 검찰, 20은 보위부마 이런 앞에 번호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무역회사, 저건 대성지사 막 이런 다 번호가 우리가 보면 어릴 적부터 보던 번호니까 저건 어디네 다 알려요. 그러면 216 벤츠는 쫙 정문을 통과해서 쫙 체육관 앞에까지 들어가고 또 727도 쫙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뭐 20번도 통과하고 17번도 통과하고 21번도 통과하고 막 통과하고 마지막에 서는 게 뭐 45번 뭐 그 정문 앞에 서는 거 택시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내려주고
그리고 서 있으면 저희는 택시 타고 갔어요. 왜냐면 저희 이모부가 간부가 아니고 또 그 아침 시간에는 간부들이 출퇴근해야 되니까 간부차를 쓸 수도 없죠. 평양의 간부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보름 동안 시험 친 동안에 저희 양강도 책임비서 동지가 도당 책임비서 차가 저를 이틀 데려다 줬어요. 왜냐면 평양 출장을 올라오셨었는데 저희 엄마하고도 알고 다 이제 지인들끼리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또 양강도 애들이 시험 보러 왔으니까 내일은 내가 그래도 아침에 그냥 빨리 더 이제 성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겠으니까 운전기사가 너네 아침에 얘네 태워다 주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나마 우리 대학 애들이 시험 치러 왔는데 그래서 양강도 책임비서 번호 앞에 양강하고 이제 번호 있는데 그거 타고 그래도 좋다고 그때 그리고 이틀을 갔었어요. 그리고 책임비서는 이제 출장을 다 마치고 다시 양강도에 갔는데 꼭 붙으라!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힘을 주신 그분도 정말 그때는 힘이 됐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온 나라 국민이 다 힘을 주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얼마나 뿌듯할까. 근데 그 뿌듯함도 당연함이면 뿌듯함인 걸 몰라요. 이제 정말 그런 걸 모르다가 한 번씩 당하면 정말 고마운 거 알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 체육관 앞에 갈 때 저는 시험 시작해서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찰떡만 먹었어요. 왜 찰싹 붙으라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엿 붙이고 뭐 찰떡 붙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 첫날 시험 치러 딱 갔는데 교무부 학장 선생님이 나와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 찰떡 붙인다고 시험에 붙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붙지요. 찰떡 책상 밑에다 붙이면 교직원들이 찰떡 뜯기 너무 힘듭니다. 붙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다 붙였어. 왜 붙어야 되니까. 뭐 선생님들이 떼는 거 힘든 거는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한 번의 기회 이거만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데 보름 동안 찰떡을 붙였고요. 다음날 가면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영탁 없이 뜯었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찰떡 붙이고 먹고 그리고 시험을 다 쳤는데 이게 양강도가 사투리잖아요. 평양 애들은 하는데 아침마다 엄마들이 시험 치고 체육관에서 점심에 나오면 엄마들이 밖에서 도시락 들고 막 기다리세요. 엄마가 얼굴이 까매가지고 서서 기다려요. 시험 잘 봤어? 잘 봤어는 말도 못 하셨어요. 이모가 시험 잘 봤어? 이러고 달려오지.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얼굴이 까매서 서 있었어요. 왜냐면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긴장해서 딸이 시험 치고 나왔는데 잘 쳤다면 어떻고 못 쳤다면 어떻고 너무 긴장해서 못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치고 나왔는데 저는 늘 이제 그 청사를 들어갈 때마다 그 처음 다니는 언니들 있잖아요. 대학 배지 달고 하얀 저고리 밑에 파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언니들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방학이라 이제 시험 칠 때는 언니들 못 봐도 기숙사생 언니들 왔다 갔다 하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 보면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리고 종합대학 그때 당시에 새 기숙사가 서 있었는데 그게 여자 기숙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으면 저기 한번 다닐 수도 있겠다. 저기서 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시험을 쳐서 한 3, 4일까지는 그 선생님이 대학이 너무 커서요. 우리 지방에서 살다가 평양 김수성종합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걸 따라다닐 렉이 언제 대학 구경도 없었고 그 간부과정 선생님 옷 따라서 시험 치는데 따라간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주일 지나고 두 번째 주부터는 평양 애들도 눈에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뭐 누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너무 지치니까 이제 빨리 시험 끝나버렸으면 이런 생각도 가끔 들었었어요. 마지막 인민체력검정까지 체육시험까지 치거든요. 1500m 달리기 운동장 5곳 돌아요. 그 5곳 도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그 엄마들이 시험 그 운동 체력 검정할 때만 엄마들이 몰래 들어와요. 저희 엄마가 그때 목이 다 쉬셨어요. 좀만 힘내라고 빨리 뛰라고 시간이 다 간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시험 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면서까지도 어떡할까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가 한 2월 말쯤 3월 초에 내려와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답은 붙었습니다. 네, 붙어서 딱 전화가 왔는데 그날 저는 그냥 펑펑 울었어요. 너무 그 생각이 나 힘들어서. 시험 공부하다가 한 8개월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그 한 달 동안 시험 그 결과 기다리는 한 달 동안은
그냥 엄마가 놀아라고 하는데도 불안해서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밤에 자다가도 맨날 떨어지는 꿈도 꿨다, 붙은 꿈도 꿨다, 울다 깨났다가 웃다 깨나다가 막 이랬었는데 정작 시험에 붙었다고 하니까 막 눈물 나가지고 울고, 그 다음에 또 정작 붙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기숙사 생활 하기 또 너무 막 슬프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을 하면요, 북한에. 여러분 이때쯤 박수. 예, 제가 양강도에서 2명만 갈 수 있는 기술종합대학 갔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북한 대학에는 딱 들어가면 1학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급에 양강도에서 온 애 나 딸랑 하나 있어요. 24명 중에 26명이었어. 26명 중에 처음에 24명 됐다가 26명이 됐어요. 그래서 26명 중에 제가 지방에는 양강도에서 나 하나, 원산에서 1명 이렇게 왔었어요. 그리고는 다 평양 애들이에요. 근데 북한 대학에는, 대한민국 대학에는 가면 뭐 재수생 있고 학교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부류가 많아요. 직통생, 제3이, 현직생, 그 다음에 위탁생. 4가지 부류가 있어요. 4가지 부류. 그러니까 4가지 부류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직통생은 고등중학교 6년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오는 애들을 직통생이라 그래요. 17살, 18살 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제대군인, 북한 제3이라 그러거든요. 제대군인들은 군복무를 하고 10년 120개월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 아니면 북한에서는 5년부터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군복무 5년부터. 그러니까 군복무 5년 했던, 7년 했던, 6년 했던, 아무튼 군대를 다니던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험을 8월, 9월에 7, 8월에 시험을 쳐서 9월 1일부터 다음에 3월까지 대학에서 먼저 6개월간 예비과를 다녀요. 왜? 군대에서 총 잡고 있다가 이 직통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따라가려면 이게 습관이 안 돼. 1시간 반을 앉아있지를 못해요. 계속 서서히 다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90분 강의의 습관도 들일 겸 공부하는 내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6개월 제대군인들을 먼저 예과를 다녀요. 그래서 이 예과를 졸업한 제대군인들이 1학년에 같이 합체되는데, 그래서 이런 직통생, 제3이. 그 다음에 현직생은 저처럼 북한은 재수가 없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학교를 가거나 떨어지면 사회에서 다음에 그냥 집에서 놀다가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 회사 건설장에서 일을 하다가 건설장에서 이런 사람이 일을 1년 동안 잘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대학 추천을 해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고 2년까지 그 기회가 와요. 그래서 현직생은 2년까지만 허용이 돼요. 재수가 결국 2년까지인데 집에서 놀면서 뭐 학원 다니거나 뭐 독서실 가서 재수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는 학교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이죠. 내가 그냥 일을 한 것처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런 현직생이 있어요. 그래서 직통생 여러분, 제3이, 제대군인, 그 다음에 이렇게 현직 사회에서 일을 하다 온 사람들, 마지막에 위탁생이 있어요. 위탁생. 위탁생은 뭐냐면 보위부 군사복무를 하던 군인들, 안전성에서 군사복무 하던 군인들, 아니면 뭐 사법검찰기관에서 특수직을 하려고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대학에 위임을 해요. 자, 이 학생을 우리가 대학 공부를 시켜서 우리 분야로 다시 데려가겠으니까 니네 공부를 잘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분야를 다시 가요. 왜? 안전부에서 군복무 하던 애들은, 그러니까 대다수 군복무를 하던 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군복무 하던 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경찰청으로 가고, 또 보위성에서 오던 애들은 또 다시 보위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위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위부 위탁생, 안전부 위탁생, 총정치부 위탁생 이렇게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부류가 있어요, 북한에. 그럼 한 학급에 딱 들어가면 제대군인, 저희 학급에 26명 중에 제대군인이 4명이었고 현직생이 저 포함 3명, 그 다음 나머지는 100% 직통생. 그래서 이 제대군인들이 학급 척단체위원장, 소대장, 부소대장 다 하고, 우리 현직생들과 직통생들은 그냥 일하고 말 듣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담임선생 얼굴을 1년에 한두 번이나 볼까 말까 해요. 다 소대장, 척단체 비서가 애들을 관리를 하죠. 왜냐면 우리 제대군인들은 저보다 6년, 7년 위였어요. 내가 현직으로 갔는데도, 그러니까 직통 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온 애들보다는 8년, 9년 위의 사람들이 대학을 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DMZ 판문점에서 군사복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13년을 군사복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보다
거의 그분이 저보다 19년 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 예과를 졸업할 때는, 예과에는 맨 남자들만 있어요. 군대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은 제대군인들이 거의, 여자 제대군인 저는 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다 남자였었는데, 남자가 제대군인 학급만 있고, 또 제대군인이 일반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학급도 있는데, 저희 학급의 제대군인들은 올라오면 1학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년 군복무한 남자들이 눈이 뒤집혀. 왜냐면 18살짜리 어린애들이 생각 없이 올라와서 뭐 서대장 동지, 비서 동지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뭐 조카처럼 너무 잘 챙겨주기도 하고 지나치게 챙겨줘가지고 또 밉상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북한의 입시를 거쳐서 대학 시험을 칠 때 그 느낌, 대학 시험을 치면 학교 통지서를 받고 대학에 가면 이렇게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뭐냐? 북한의 대학에서 시험 치는 것은 4가지 부류 사람들을 시험을 친다. 그래서 어떻게 대학 중학교 졸업하고 가는 애들, 사회 현장에서 일하다 오는 애들, 또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온 제대군인들, 또 그렇게 위탁으로 기관에서 위임을 해서 와서 공부하는 1학년 딱 들어가면 이렇게 4가지 부류가 한 학급을 이루어서 공부를 시작한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학 생활과는 아주 다른, 정말 다른 북한의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 즐겁고 기쁘고 뭐 시험 쳐야 되고 또 성적 받아야 되고 이런 고민은 남과 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혹시 이까진 괜찮아. 시험 쳐서 4가지 부류 있는 건 알아. 근데 대한민국 대학 생활이랑 정말 특이하게 다른 거. 대한민국은 들어가면 뭐 MT 가서 뭐 남자친구도 사귀고 소개팅도 하고 이런다는데 북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시간, 이번 시간 수능이 가까우면서 대한민국 아빠 엄마들 힘내시고 특히는 수능을 해야 되는 내 인생의 앞날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힘내시라고 수능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발 수능 잘 치르시고요. 또 수능 정말 실수로 잘 못 치셨다고 해도 인생의 기회는 한 번뿐이 아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고 또 그 길이 아니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에서 다 놔두고 탈북을 빈몸에 와서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힘있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꼭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